교수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? 기업회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절차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기업을 회생시킨다는 거예요. 그 반대다는 말로 기업 파산. 그 파산은 기업을 없애는 거고, 회생은 치료를 해서 기업을 살린다는 뜻인데, 기업 같은 경우는 아프다는 것이 결국에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. 돈이 없어서 이 회사가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. 그럼 채무를 못 갚는 방법이,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? 상한 유예 정도가 큰 이런 정도 처방으로는 기업이 살긴 어렵고, 가장 실질적으로는 부채를 없애주는 겁니다. 근데 부채를 다 없애주진 않고, 일부는 출자 전환 통해서 주식으로 주는 거죠. 나머지 일부는 10년 분할로 해서 현금으로 갚는 조건이거든요.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가 7, 800억인데 한 20, 30%만 갚는다. 그 갚는 것조차도 10년으로 나눠서 갚는다.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채 상환 부담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죠. 살만한 기업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직원이 다 나갔다. 그 설비들이 다 압류 조치돼서 다 매각됐다. 공장이 없다. 이런 경우는 기업을 살 가능성이 없잖아요. 법원에서 아무리 도움을 줘도.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 빼고 그 이외에 공제되는 돈 없이 영업이익이 발생되면 이 회사는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. 빚을 안 갚는 데는 그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세금도 안 갚고요. 건강보험료도 갚을 필요가 없어요.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혜택이죠. 법원에서 이렇게 기존 부채를 동결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안 난다. 이건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거죠. 네, 그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. 처음에는 그 기업회생도 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그 일주일 내에 그 포괄적 금지 명령 보전 처분 결정이라는 게 떨어져요.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압류예요. 통장 같은 게 압류되면 돈을 인출을 못 하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죠. 그러니까 포괄적 금지, 그런 강제 집행 같은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. 모든 채권자들한테. 그 다음에 보전 처분 결정, 보전 처분, 보전, 재산을 묶어놓는다는 뜻이에요. 야, 채권자들한테 강제 집행을 다 막아놨으니까 너조차도 재산을 판다든지 재산을 빼돌리지 마라 해서 그 재산을 보존시켜 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채권자, 채무자 모든 것을 동결시키고 이제부터는 법원에서 관리 감독하겠다.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한 일주 정도 있으면 그 대표자 신문 절차를 거쳐요. 법인 회생에 적합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사님이 판단하기 위해서 대표자와 저 같은 변호사를 같이 동석을 해서 판사님의 신문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회생 개시 결정을 해주라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%, 98% 정도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요.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 3주 내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. 채무자 회사가 알고 있는 채무를 목록을 쭉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. 그 다음에 3주 내에 채권자들은 채권 신고를 해야 돼요. 내 채권이 얼마다. 그 다음 또 3주 이후에 조사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계속계획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, 청산 가치가 얼마인지 이것을 산정을 해서 한 달 동안 또 조사를 해요. 조사를 한 이후에 이 조사 결과물이 보고서로 법원에 접수가 되거든요. 그 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그 회생 계획안을 짜죠. 회생 계획안을 짠 이후에 그다음 채권자들은 계속 그 이후부터 이렇게 조율이 들어가요. 이거는 채권자마다 요구 조건이 다 틀리거든요.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발해정 법무법인에서 계속 이렇게 조율을 해요. 이 채권자들과 어느 정도 타협이 됐으면 최종 수정안은 다시 법원에 다시 접수를 해요. 접수한 이후에 관계인 집회라고 해가지고 채권자 불러 모아가지고 이 회생 계획안에서 동의하냐 부동의하냐 이걸 집회하는 날이에요.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관계인 집회는 동의로 그래서 끝나고 그렇게 되면 그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절차가 하고 그러면 회생 절차가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복잡하고 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. 3주, 기간 3주밖에 안 줘요. 그 3주 내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서류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회생 절차가 원만하지 않거든요. 기간을 못 맞추게 되면 그럼 아예 그렇죠. 폐지가 되는 거죠. 그 기간에 정확한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. 그 서류를 제대로 만들 능력이 안 되든지 그 법률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이러면 폐지되는 거죠. 기업회생은 회사가 어려울 때, 파산 위기 있을 때 이것은 당연히 기본 조건이고요.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. 내가 이쪽에다가 돈을 갚을 돈을 못 갚았어. 그랬더니 이쪽에다 갑자기 우리 통장을 압류해요. 그리고 우리 매출 채권을 압류해요. 그게 막혀 있으면
그 회사가 망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도 기업회생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, 저 같은 경우도 그 회사 같은 경우 기업회생을 해가지고 인가가 잘 된 업체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회생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이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. 기업이 살면 거기는 종업원이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그 매출채권자, 고정거래처가 또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살림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사를 살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출채권 압류됐다든지 그 통장 압류된 것은 바로 풀어줘요. 회사가 어려울 때 회생 절차를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 최소한은 3개월 정지 운전 자금이 있어야 인가도 잘 나오니까 타이밍을 좀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. 이상 법무법인 발의정 김명현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